채무자에 대한 채권자의 권리는 다양한 방법으로 행사할 수 있습니다. 특히 법률은 직접적 이익과 관련된 민사소송에 있어서 채권자 권리를 우선적으로 보호하는 성격을 띠는데요. 채권을 만족스럽게 회수할 수 있는 방법으로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전문 변호사를 만나다 이고은입니다. 부동산 경매는 효율적인 채권 회수를 위해 사용되는 장치 중 하나입니다. 채권자는 부동산 경매를 통해 채무자 소유의 부동산을 매각한 뒤 그 대금으로 금전 채권의 변제를 받을 수 있고, 강제집행 절차나 채권 회수를 위한 소송 과정 중 채무자가 임의로 자신의 재산을 처분할 수 없도록 가처분, 가압류 등의 보전 처분을 신청할 수도 있는데요. 오늘은 법무법인 바른의 윤경 변호사님을 찾아뵙고 보전 처분과 부동산 경매에 대한 다양한 도움 말씀 들어보겠습니다. 변호사님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변호사님께서는 그동안 법무법인 바른에 몸담고 계시면서 다양한 업무들을 수행해 오셨는데요. 어떤 업무들인지 간략히 소개 부탁드립니다. 예, 저는 민사법과 저작권법에 관한 전문가로 대한변호사협회에 등록이 되어 있습니다. 저에게는 부동산 경매, 보전처분, 저작권법 등 여러 권의 저서와 80여 편의 논문이 있습니다. 사법연수원에서 민사법, 민사집행법, 저작권법, 부정경쟁방지법 등을 강의했고 10개월 전까지는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경제전담 형사합의부장으로 재직하였습니다. 22년간 판사로 재직하면서 얻은 소중한 경험을 바탕으로 법무법인 바른에서 형사, 민사 관련 소송과 집행, 보존소송, 저작권법, 상표법, 부정경쟁방지법, 행정사건, 언론소송, 의료소송, 회사정리, 파산 등 업무 분야에서 다양한 사건을 처리하고 있습니다. 네, 변호사님은 민사법, 그 중에서도 부동산 경매와 보전 처분 분야의 최고 권위자라고 들었는데요. 부동산 경매는 구체적으로 어떤 분야인지 설명해 주세요. 제가 법원 판사님들의 실무 지침서라고 할 수 있는 법원 실무제요 강제집행이라는 책을 집필하였고, 주석 민사집행법, 주석 민사소송법 등 주석서의 집필위원일 뿐 아니라 이 분야에 대해서 바이블이라고 불리는 여러 권의 단행본을 집필하여 출간한 관계로 이 분야의 최고 권위자라는 과분한 소리를 듣는 것 같습니다. 명문의 판결문이라도 집행의 실효성이 보장되지 않으면 한낱 휴지 조각에 불과합니다. 승소 판결을 받았다고 하여도 채무자가 임의로 지급하지 않으면 집행을 통해 변제를 받게 됩니다. 이러한 강제집행 중 대표적인 것은 채권집행과 부동산집행입니다. 채권집행이란 예를 들어 채무자가 가진 재산이 전세보증금이나 월급, 예금 등의 채권인 경우 이에 대해서 압류 및 전부명령 또는 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는 것입니다. 반면에 부동산집행이란 채무자의 재산이 부동산인 경우에 경매를 신청해서 채권에 만족을 얻는 절차입니다. 그렇다면 부동산 경매의 종류로는 어떤 것들이 있나요? 부동산 경매는 크게 강제 경매와 임의 경매 두 가지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먼저 강제 경매라 함은 채권자가 승소 판결을 받았음에도 채무자가 임의로 갚지 않을 경우에 채무자 소유의 부동산을 국가기관이 강제로 매각해서 그 대금으로 채권자의 채권을 변제하는 절차를 말합니다. 반면 임의 경매는 저당권 등 담보권 실행으로 채무자의 부동산을 강제로 매각해서 저당권자의 채권을 변제하는 절차를 말합니다. 따라서 판결을 받은 채권자는 채무자가 가진 모든 부동산에 대해서 강제 경매를 신청할 수 있는 것이고, 특정한 부동산에 대해서 저당권을 설정한 채권자, 즉 근저당권자는 그 부동산에 대한 임의 경매를 신청하여
저당권 설정 일자에 따른 우선 변제를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부동산 경매가 다른 집행 절차와의 차이점이 있다면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부동산 경매도 채권자의 만족을 얻기 위한 강제 집행 절차라는 점은 동일합니다. 하지만 다른 집행 절차와 달리 부동산 경매에는 임차인, 근저당권자, 가압류권자 등 많은 이해관계인이 있기 때문에 권리관계나 배당 절차가 매우 복잡합니다. 부동산 자체가 다른 재산에 비해 고가인데다가 매각 과정에서 일반인이 입찰 받을 수 있어 일반인의 입장에서는 비싼 부동산을 저렴하게 살 수 있는 훌륭한 재테크 수단이 되기도 합니다. 경매가 진행되면 당연히 부동산 경매에 참여하시려는 분들이 늘 텐데요. 이때 참여할 때 주의해야 할 점은 무엇이 있을까요? 네, 그 부동산 경매에서의 권리관계는 저희 같은 전문가 입장에서는 아주 간단하지만 일반인이 이해하기에는 복잡한 면이 있어서 철저한 권리 분석이 필요합니다. 대표적으로 그 부동산을 낙찰받아 경락대금을 납부한 후에는 등기부상의 모든 부담이 말소가 됩니다. 하지만 간혹 말소가 되지 않는 권리나 부담이 있습니다. 이러한 권리나 부담을 경락인이 인수하게 되는 경우에는 그만큼의 손해를 입게 됩니다. 그런데 아주 흥미로운 것은 고단수의 경매 전문가일수록 오히려 외형상 위험해 보이는 부동산에 더 관심을 보인다는 것입니다. 하이 리스크, 하이 리턴이란 말이 있듯이 외형상 위험해 보이는 부동산에는 일반인들이 관심을 갖지 않게 되고 그 결과 부동산의 낙찰가는 시가의 20 내지 30% 수준으로 내려가게 됩니다. 경매 전문가들은 위험해 보이지만 실제로는 위험하지 않은 이러한 부동산을 철저한 권리 분석을 통해 낙찰받아 커다란 투자 수익을 얻는 것입니다. 이 점이 바로 부동산 경매의 가장 큰 매력입니다. 채권자의 채권 행사로는 부동산 경매 외에도 보전 처분이 있을 수 있는데요. 보전 처분이란 어떤 것인가요? 네, 보전 처분이란 가압류와 가처분을 일컫는 말입니다. 통상적으로 민사소송 절차는 많은 시일을 소요하게 되는데 그 사이에 채무자가 재산을 처분하면 나중에 판결을 받더라도 채무자의 재산 등이 없게 되어 그 판결이 무용지물이 됩니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 확정 판결을 받기 전 미리 채무자의 일반 재산 등에 대하여 처분을 금지하는 등의 조치를 받는 것이 보전처분입니다. 그렇다면 판결 이후에 진행되는 부동산 경매권을 확보하기 위해서도 활용할 수 있겠군요. 그렇다면 가처분과 가압류의 차이점은 무엇일까요? 네, 보전처분으로서 가압류와 가처분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피보전 권리와 보전의 필요성이라는 두 가지 요건이 공통적으로 요구되는데 가압류의 경우 피보전 권리는 금전채권이고 가처분의 피보전 권리는 금전채권을 제외한 특정물에 관한 이행청구권입니다. 쉽게 말해서 채권자가 채무자에 대해 돈을 받을 것이 있으면 채무자의 재산에 대하여 가압류 신청을 할 수 있고 만일 채권자가 채무자로부터 부동산을 매입하여 그 부동산에 대한 이전등기 청구권이 있는 경우에는 매입한 부동산을 채무자가 함부로 처분하지 못하도록 부동산에 대한 처분금지 가처분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가압류나 가처분 결정은 소송을 통한 판결보다 손쉽게 받을 수 있는 반면에 채무자의 입장에서는 보전처분으로 많은 고통을 받게 됩니다. 따라서 많은 법률 전문가들이 소송을 하기보다는 가압류나 가처분 결정을 받아 채무자를 압박함으로써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는 사례가 많습니다. 네, 오늘 부동산 경매와 보전 처분에 대한 다양한 도움 말씀 주셨는데요. 변호사님 앞으로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시는지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저는 판사로서 평생을 봉직하다가 변호사로 출발한 지 10개월 된 초짜 변호사입니다. 판사 재직 시절에는 판사로서의 긍지와 자부심을 가지고 살았는데 막상 변호사를 하고 보니 변호사로서의 보람과 재미가 더 큽니다.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법률에 대한 무지나 법의 도움을 받지 못해 고통을 받고 있고 내가 그들에게 용기와 희망을 줄 수 있다는 것이 너무 행복하고 기쁩니다. 이러한 사람들이 손쉽게 법률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체계적인 상담센터를 만드는 게 제 꿈입니다. 아울러 일반인들이 법률에 관한 정보를 손쉽게 접근하여 이용할 수 있는 인터넷 법률 무료 서비스 네트워크를 만들고 싶습니다. 네,
도움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은 법무법인 바른의 윤경 변호사님을 찾아뵙고 부동산 경매, 보전 처분 등의 채권 행사에 관련된 도움 말씀 들어보았는데요. 재테크 수단으로서의 부동산 경매, 빠른 분쟁 해결을 도모할 수 있는 보전 처분 등 각 분야의 새로운 면모들을 살필 수 있는 좋은 시간들이었습니다. 앞으로 더욱 손쉽게 다가갈 수 있는 법률 시스템을 구축해 나가실 윤경 변호사님의 활약 기대해 봅니다.